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라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던 올해 마늘 심는 적기와 그 방법, 품종 선택, 마늘 굵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늘을 한번 심어놓으면 우리가 돌볼 필요가 없는 겨울 휴면 기간이 있긴 하지만 파종부터 시기에 맞춰 꼭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단단하고 크고 굵고 향이 좋은 마늘을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늘은 남부 지역처럼 따뜻한 지역에 심는 마늘 품종, 즉 난지역 마늘이 있고 추운 중부 지역 이상부터 심는 한지역 마늘이 있는데요. 난지역 마늘은 대서마늘, 남도마늘이라고 부르는데 매운맛이 부담스럽지 않고 조금 일찍 심는 데다가 휴면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마늘의 구가 큽니다. 마늘 한쪽을 인편이라고 하는데 멸종 내외입니다. 굵게 키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마늘 심을 때 간격을 꼭 넓게 심어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것 한 가지만 잘 챙기셔서 넣게 되시면 여느 전업농 전문가 못지않게 크고 단단한 마늘을 수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마늘밥 만드는 방법부터 심는 시기, 그리고 추가로 꼭 넣어줘야 할 것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마늘을 심을 것인가? 마늘 심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늘은 가을에 심어서 이듬해 5월에서 6월에 수확하는 8개월 정도 대장정에 들어가는 긴 작물입니다. 일단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을 비교를 하고 마늘의 주요 작형과 주요 품종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남부 지역처럼 따뜻한 지역에 심는 마늘 품종을 난지역 마늘이라고 하고 추운 중부 지역 이상부터 심는 한지역 마늘이 있습니다.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로 심는 시기를 구분해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난지역 마늘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서 마늘 또는 남도 마늘이라고 부르고 마늘 한쪽을 인편이라고 하는데 열종 내외에 있고 휴면이 길지 않으니까 마늘의 구가 큽니다. 평당 기준으로 했을 때 수확량이 많고 조생종으로 이듬해 5월 중에 일찍 수확이 이루어지는 마늘입니다. 보통 삼겹살집에서 슬라이스 때 나오는 마늘, 국내 마트에서 다진 마늘 이런 것들이 다 대서형 난지역 마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고 싸고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국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입맛도 난지역 마늘의 입맛을 맞춰주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지역 마늘은 9월 중순부터 씨앗 파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력상 9월 15일부터 씨앗 파종을 마무리한 농가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본다 하면은 난지역 마늘보다 한지역 마늘 심는 농가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텃밭에 마늘을 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난지역 마늘이 아닌 한지역 마늘이나 또는 홍산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에 씨마늘 파종을 마무리하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를 할지라도 난지역 마늘만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지역 마늘도 심어 재배할 수가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남부 지역 하면 무조건 난지역 마늘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심는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심는 것보다는 10월 달에 심어도 상관이 없으므로 밥만 잘 만드셔서 올해는 꼭 마늘 재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난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10월 초까지 이렇게 씨앗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9월 달에 밥 만들기를 완성하고 10월 초까지 난지역 마늘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난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심는 것이 더 좋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심는 시기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지역 마늘은 10월 상순에서 중순, 늦게는 10월 말까지 조금 늦게 심는 편이고 휴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수확 시기도 조금 늦고 인편은 6개에서 7개, 주화수는 12개에서 15개입니다. 대신 알이 좀 작고 매운맛과 향이 강하면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지역 마늘의 경우라고 한다면 빠르면 9월 말부터 그리고 늦게는 10월 말까지도 씨앗 파종이 가능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씨앗 파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끝물고추를 따고 수수 수확하고 일부 벼 수확하는 시기가 겹쳐서 일이 밀려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심기보다는 늦게 심기를 하는 편입니다. 날짜로 본다면 보통 10월 8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가장 많이 씨 마늘을 파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10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에 휴일이 중간중간 끼어 있어서 이 휴일을 기점으로 심어주신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휴일에 가족 단위 여행이나 마을 단위 여행 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10월 초쯤에 퇴비를 뿌리고 가스를 빼주시면서 밭을 만들어 주시고
이후 10월 중순에 씨마늘을 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마늘 심는 시기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퇴비 등은 꼭 2-3주 전에 미리 뿌려 가스를 제거한 후 비닐을 씌우셨다면 바로 마늘을 심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10월달 언제 심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씨마늘을 파종해 주지 못했다면 주말 농부의 경우에는 10월 26일이나 27일 씨마늘을 파종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텃밭의 경우에는 심는 시기를 좀 더 확장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도 한지역 마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0월 달에 가장 많이 심어주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작은 텃밭, 가족을 위한 마늘 재배의 경우에는 이렇게 10월 달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부 지역 기준으로 TV 등을 통해서 1월 달에 마늘 심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되시긴 하는데 물론 마늘을 이렇게 한겨울에 심으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10월 달에 어떤 이유로 마늘을 심지 못했다면 또는 전작물 수확이 늦어서 심을 밭이 없거나 밭이 마련되지 못해서 10월 달에 심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11월 달도 좋고 12월 달도 좋습니다. 다만 제때 심었을 때보다는 마늘 수확량이나 크기, 상태가 적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만 감안한다면 한겨울에도 마늘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겨울에 늦게 심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추천하지 않고 못 심은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유연성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10월 달에 마늘을 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좀 늦게라도 마늘을 심어주게 되면 한 가족이 먹을 충분한 양의 마늘을 수확하실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는 꼭 이 마늘을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앞서 나왔듯이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라고 농촌진흥청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센터에서 산출한 자료입니다. 위 지도에 따르면 난지역 마늘은 2020년에는 제주도와 남부 해안 일대, 2050년에는 동해 서해안 해안지대, 2090년에는 산악지역을 제외한 남부지방 전역에서 난지역 마늘 재배가 가능해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한지역을 심어야 하는지 난지역을 심어야 하는지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농진청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 기후도에 따른 위지도에 따라 난지역 마늘은 지금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국한됐지만 50년에는 동해안, 서해안지대, 2090년에는 산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전역에서 난지역 마늘 재배가 가능하지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산 마늘이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 가능한 품종이고 심는 시기도 9월이나 10월에 자유롭게 심을 수 있습니다. 홍산 마늘은 한지역, 난지역 상관없이 어디든 재배할 수 있다고 해서 넓은 홍자를 써서 홍산 마늘입니다. 넓은 홍, 마늘산하고 홍산인데 이름처럼 따뜻함과 추운 곳,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난지역, 한지역의 장점을 섞어서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육성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인편이 6쪽에서 8쪽 정도 나오니까 한지역이 6종 마늘의 형태를 띠면서도 알이 더 크고 한지역보다 수확량이 많고 향도 좋습니다. 다만 만생종으로 분류돼서 후반부의 마늘 크기에 증대가 집중되니까 한지역 마늘보다 조금 더 한 1-2주 정도 더 늦게 수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마늘을 캐고 나서 고구마를 심는다든가 후작을 바로 이어나가는데 홍산 마늘은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늘종은 길이가 길고 단맛이 강한 장점이 있고 홍산 마늘 생육이 왕성하여 재배가 쉬우며 바이러스와 병충해에 강합니다. 또한 수확 시 뿌리 끊김 현상으로 인력으로 수확 작업이 타 품종보다 쉽습니다. 수량은 한정으로 재배했을 때는 재료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도입종보다 6에서 28% 수확량이 많습니다. 9. 무게는 한지 재배 시 35.3g, 난지 재배 시 53.5g으로 한지형 32.6g, 난지형 남도 품종 43.8g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씨마늘을 파종한 시기에 양파를 함께 심어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홍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한 점 마늘을 먹다가 맛과 향이 강하신 분들은 홍산 마늘이 좀 밋밋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감안해서 심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늘도 같이 재배할 때 양파도 함께 심어주시는데 마늘은 씨마늘을 파종해주지만 양파는 보통 육묘한 모종을 옮겨시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과 양파를 같은 날 심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늘은 씨마늘을 심어주셔야 되고 양파는 씨앗을 직파하거나 씨앗을 육묘하는 것이 아니고 잘 키워진 모종을 인근 종묘사에서 구입하거나 직접 길러서 심게 해주시면 됩니다. 10월에 모종 시장에 나가보면 여러 종류의 모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파 품종의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카타마루, 테리우스, 뉴마르스, 빅뱅 등 이들 품종은 대부분 일본 품종이나 외국산 품종입니다. 양파도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비스트와 킹콩입니다. 이 두 품종은 전국 어디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저는 작년에 비스트 품종을 심어서 대풍을 이뤄서 주변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내년 수확 때까지 양파를 보관해두고 잘 먹고 있습니다. 양파 모종은 잎이 꼭 꽃하고 튼튼한 모종을 골라야 잘 죽지 않고 뿌리 활성이 빠릅니다. 양파 역시 마늘처럼 비닐벌칭을 하고 심어야 보온과 수분 유지가 잘 돼서 잘 자랍니다. 날씨가 추운 중부지방은 양파도 마늘처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비닐이나 하얀 부직포 등 보온 덮개를 덮어두었다가 봄에 열어주면 폭풍 성장을 합니다. 확실히 성장이 좋고 수확량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늘과 양파를 같은 시기에 심을 계획이라면 9월달에 심기보다 웬만하면 10월달에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좀 일찍 심었을 경우 양파가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지역 마늘이든 난지역 마늘이든 양파 같은 시기에 심어줄 계획이라면 9월달보다는 10월달에 심어주시는 것이 양파 제거 과정에서 추대 걱정 없이 양파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 마늘을 굵게 키우려면 이것은 꼭 해주세요. 3-1. 마늘을 심을 때 간격을 넓게 해주세요. 보통 전업농분들은 포기와 포기 사이 간격을 최소 20cm 간격으로 넓게 심으시면 퇴비와 비료량이 같을 때 훨씬 굵은 마늘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씨를 굵게 심어야 굵은 마늘을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우롱종자를 심으면 그렇지 않은 것도 확실히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마늘 씨가 작더라도 똘똘한 것을 심고 심는 간격을 20cm 이상 벌리고 밥 만들기 시 완숙 퇴비 등 양분 상태만 양호하게 주시고 병해충 방제만 잘 해주시면 마늘씨 크기와 상관없이 큰 마늘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량종자를 구해서 심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단 퇴비는 완숙 퇴비를 꼭 넣어주시고 부패가 덜 된 퇴비, 예를 들어 생, 소, 배설물, 소똥 같은 거를 썩지 않은 것을 절대 밭에 넣지 말아주세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 피해로 인해서 뿌리가 숨을 못 쉬게 되고 생육 장애를 받게 되어 마늘 농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마늘종이 올라오기 전에 꽃 피우는 단계에서 영양분이 부족한 절비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필수 다량 원소와 추가 영양소를 연면 시비를 꼭 해줘야 됩니다. 특히 무자람을 방지하고 굴을 붉게 키우기 위해서는 질소가 빠진 인상가리, 사정복비, 칼슘제를 연면 시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마늘밥 만들 때 퇴비와 함께 이것만 넣어줘도 굵고 달달한 마늘이 됩니다. 자, 보통 전업농민들이 밥 만들 때 토양 성분 분석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무료로 토양 분석을 받아서 퇴비나 비료를 넣기 전에 석화고토를 넣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주고 부족할 수 있는 칼슘 성분을 추가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복합비료도 물론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월동하는 대표 작물이고 뿌리 작물이다 보니까 밥 만드는 과정에서 살균제, 살충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특히 마늘 재배 과정에서 고자 파리가 뿌리를 갉아먹어서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업농분들의 경우에는 꼭 토양 살충제를 넣고 밥 만들기를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작은 텃밭의 경우를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마늘이나 양파는 영하의 추운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넣게 되면 보온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얼어주지 않고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대신해서 퇴비와 함께 천일염을 넣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 천일염을 대신해서 바닷물을 직접 하다가 뿌려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근처에 바닷가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천일염을 녹여서 뿌려주게 되면 살균, 살충작용은 물론 부족할 수 있는 미량 다량 요소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저 사진에서 보시면 작물별 바닷물의 안전 사용 용도인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기술 자료를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바닷물 천일염, 특히 농진청에서는 바닷물을 활용한 작물 재배 방법을 소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작물별 희석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활용할 경우 관주가 아닌 연면 시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면 시비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밥 만드는 과정에서도 천일염을 그대로 뿌려주기보다는 물에 녹여서 뿌려주는 걸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밥 만드는 과정에서 넣어준다고 한다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그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바닷물에 밑거름을 너무 많이 관주해줬을 경우 밭이 딱딱해지고 작물의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데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밑거름을 활용하시기보다는 지금 자료에서 말하는 연면 시비를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바닷물과 천일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든 천일염이든 녹여서 사용하든 원액을 절대로 사용해 주시면 안 되고요. 작물별로 희석 농도가 있기 때문에 표를 확인해 보시고선 작물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하단에 표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늘과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희석 비율을 아주 강하게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피해가 거의 없다는 표시고요. 그리고 1에서 9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작물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표에서 보시게 되듯이 0이라고 표기된 희석 배수의 비율을 이용해서 작물에 이용해 주셔야지만 부작용 없이 바닷물과 천일염 희석 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 부분을 좀 더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마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희석 배수에 따라 거의 부작용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천일염을 사용할 때는 보통 밑거름용으로 한 평당 20g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늘만큼은 그보다 많은 양의 40에서 60g 정도로 활용해 주셔서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 텃밭의 비옥도 및 토양 성분 함량 수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당 40에서 60g 정도를 넣어주고 밥 만들기를 마련해 주시게 되면 살균 살충 효과는 물론이고 부족할 수 있는 다른 미량 요소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천일염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 또한 단순한 경험치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바닷물의 지역별 성분 함량 특성,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기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황마그네슘 그리고 마늘 재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칼슘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량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3대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질소 성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칼륨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철, 망간, 아연과 같은 다양한 미량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바닷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균, 살충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바닷물 및 천일염 용액처리에 따른 병해충 방지 효과를 보시면 풋마른병, 흰가루병처럼 다양한 균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리굴파리, 파밤나방, 각종 진딧물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이 이 바닷물입니다. 마늘밥 만드는 과정에서 이 천일염 하나만 추가해줘도 부족한 영양분 플러스 각종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늘 심는 적기와 품종, 그리고 마늘을 굵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전업농가에서는 그 시기만 확인을 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못 심으시는 줄 알고 그때만 심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업농가 말고 그 이외의 분들은 그때를 벗어나서 좀 더 심는 시기를 폭넓게 적용시켜서 마늘 심으셔서 소출량이나 크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시니까 올해는 10월달에 못 심으셨다고 하시면 다음 달에도 무조건 심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늘밭 만들기는 참 어렵고 밥 만들기가 어려워서 마늘 재배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가지고 좀 더 쉽게 마늘밭을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바닷물 사용하실 때 천일염 녹여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아무리 유용한 물질이라도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행만원농원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올해 농사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